레디 겟셋고 또 롤러코스터에 힘을 내어 미스터 김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죠. 항상 엔진을 켜둘게까지 들으셨고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헤아등 소년의 그대의 하루까지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날도 춥고 한가운데 또 이제 좋은 책도 한권 읽고 싶다면 어떤 책이 좋을지 또 소개해 받도록 하죠. 월요일에 책갈피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이번에 개봉했던 영화 강철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이 원래 원작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스틸레인입니다. 네, 스틸레인. 이거 그대로 우리말로 이제 바꾼 거죠. 그쵸? 강철비. 강철비.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원작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셨어요. 영화가 이제 개봉되면서. 예. 내용이 좀 많이 좀 각색이 됐나요? 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선 뭐 기본적인 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요. 예. 세부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김일성의 사망 후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 군부가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 남북한 전쟁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큰 틀은 같지만은. 예. 그 이제 원작에서는 김정일이 이제 사망으로 나왔군요. 예, 그렇죠. 근데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있는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나온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요즘 뭐 굉장히 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또 이제 김여정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또 특사로 내려와서 이번에 또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또 제의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요즘 같은 때 사실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 책도 이 영화도 그만큼 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이 책 소개해 주신 이유는 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스포일러도 안 되고 예. 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준다면요. 예,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자, 만화책의 시대가 아직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을 상정한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전 책이거든요. 네.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 대통령의 조카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개성공단에 매일 출근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임신을 한 상태였죠. 어느 날인가 미확인 전화 한 통이 그에게 오고 제임스라는 이중 스파이로부터 정보가 날아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 사망이 확인이 안 된 상태였는데 북한에선 이미 김정일이 사망을 했고 강경파와 친중파가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해서 그에게 전화가 왔던 것이죠. 이 사실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 들어가자 미국에서 한 가지 제언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제안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것은 바로 북한의 강경파를 제거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중국의 보호권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에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 작업을 하되 중국이 알 수 없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임스가 가져온 정보에는 강경파가 핵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스텔스기가 북한의 강경파를 폭격하고 탈출을 하려는 순간 북한의 전투기에 격추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반전의 극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모든 게 제임스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제임스가 역정보를 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폭격기가 폭격을 가한 거는 친중파하고 중국 대사였던 겁니다. 네. 게다가 스텔스까지 추락을 했으니 미국과 중국은 실질적인 전쟁을 하게 된 거고요. 게다가 권력을 잡은 강경파는 남한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제안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큰 틀은 같다고 했지만은 원작과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군요. 엄청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네. 이 안에서 반전이라든가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책 속에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중 간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제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짜 김정일도 등장하지 않고요. 전개에 있어 전혀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정도로 맞지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북한의 쿠데타를 막기 위한 암살자로 등장하는데 암살할 상대가 바뀌어서 보니 사실은 자기가 쿠데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을 남한으로 내려서 다시 복귀시키려고 협상하는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영화에선 남북 간의 전쟁 준비 상황이나 전장 시나리오에 간단하게 그렸는데 만화 쪽이 훨씬 더 실감이 나고요. 아마도 전략 전술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영화가 아마 그쪽으로 집중될 것 같아서 전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좀 이 책을 보면서 예.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들은 것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그냥 전면전이 아니라 핵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사실이죠. 그걸 가장 또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얘기가 그냥 책과 영화의 상상으로 끝나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번에 또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도 뭔가 좀 대화의 틀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시 또 만나고 또 다시 또 연락하면서 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법한 또 그런 원작 또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좀 어울리는 곡 함께 들어보죠. 더 필름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연락해요.